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9번부터 178번까지 들어갈 건데 여기가 아시겠지만 신공공 관리론, 뉴 거버넌스,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내일도 만만치는 않아요. 내일 내용, 행정학 주요 이론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되게 신규 이론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선지가 겹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선지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 나머지 비슷한 종류의 선지를 보는 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경제학의 비판을 두죠. 케인즈 경제학이 너무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을 강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공급 측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죠. 케인즈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는 대립되는 입장에서 경제학 이론들을 설명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9번은 X입니다. 경영학의 성과관리,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서 성립된 행정이론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162번.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론을 주장하죠. 신공공관리론의 가치를 반영해서 정부 재창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163번,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시장원리 강화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의 확대, 규제는 그래서 강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들 중간 함정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완화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163번 X가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인 요구에 능동적 제처를 해야 돼요. 고객이 요구하는 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잘 대처해서 고객의 요구들을 수렴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구조적으로 통합하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분화시켜야 하고요. 오히려 정부 조직, 정부의 행정 서비스들을 분절화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절화의 확대, 분절화 축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특이한 표현이에요. 구조적인 분화, 분절화의 확대. 이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164번은 X입니다. 165번이에요. 기업가적 정부는 더 이상 노를 저어주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방향을 잡아주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신공공관리론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조직의 관료라면 민주적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신공공관리론이 기업가의 재량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료들의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업가적 재량권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죠. 맞습니다. 167번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권한들을 하부에 위임해서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 167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168번 내부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탈내부 규제하기 위한 정부 모형은 절대 계층제를 구조개혁의 방안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내부 규제 모형은 구조개혁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내부의 규제들만 개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개혁 방안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168번 X입니다. 피터스가 정부 조직에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렉서블한 신축적인 정부 모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 확대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확대해서 쉽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죠. 169번은 X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굿거버넌스, 제가 로즈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로서 강조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개도국에게 계속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결합해라 라는 푸시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170번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결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X인 선지가 되겠네요. 말실수를 했습니다. 170번은 X예요. 자, 171번 들어갈게요.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모두 다 산출을 강조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산출만 보고요.
뉴거버넌스는 산출과 과정을 보다 보죠. 하지만 투입을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입에 대한 통제는 둘 다 X가 됩니다. 뉴거버넌스, 신공공 관리론 모두 다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에 기반해서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치는요, 각각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다릅니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질 수 없고요. 시민단체가 다른 정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간의 정보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정립 운동은 정부 재창조에 반대하죠. 신공공 관리론이 너무 기업가적인 정부로 가는 거에 대한 반발로 직업공무원제, 직업 행정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재창조하는 신공공 관리론에 오스본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죠. 이게 아닌 행정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블랙스버그 선언 이후에 등장했었던 90년대 초반에 직업공무원제 옹호했었던 이론이 행정 재정립운동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아시겠지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성과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행정들이 문제가 있다. 너무 분절화를 강조하는 행정들에 있어서 분절화를 좀 축소시키고 공공 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인권, 인간 이성, 다 근대의 모더니즘 시기에 강조되었었던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너무 인간 중심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서 이전과 다른 행정 서비스들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관점이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진리들이 맥락 의존적이라고 설명하죠.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177번은 그래서 X가 되고요.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상해 탈타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중에서 도덕적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인 개체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자, 스스로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타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표현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178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결시켜서 신공공 서비스 이론까지 가주셔야 돼요. 다들 아시죠? 네. 오늘 일요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여유를 갖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